안녕하세요. 내 변호사 박 변호사 박지연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 다들 피해를 겪어보셨거나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를 경험해 본 적이 한 번씩은 있을 텐데요. 상담 중에서도 많은 문의를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층간소음은 그 해결 방법이 있는 것인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은 층간소음의 해결 방법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형사적인 문제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을 말씀을 드리면 층간소음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층간소음이 없는 아파트를 만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조금이나마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4가지 정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에서는 관리 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 주체가 각 세대에 연락을 해서 층간소음의 소음을 중단하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차음하는 조치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관리실에다가 민원을 넣는 거죠. 그리고 이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에 상담을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민사소송인데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그러니까 내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라서 위자료 청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에서 이런 손해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데시벨을 측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소음이 발생하는 시기, 하루 중에 언제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얼마 동안 발생하는지 그 기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증명을 해서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위자료라는 것이 액수가 굉장히 적어서 청구를 하는 실익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층간소음 사안은 아니지만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금이 월 10만 원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를 해보면은 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위자료 자체도 굉장히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따라서 이 금액을 위한 시간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비용을 지출을 하면서 소송을 하는 것이 크게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이 층간소음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언쟁을 하다가 폭행을 하게 돼서 폭행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주거침입죄 등등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만약에 층간소음 자체가 경범죄 처벌법에서 처벌을 하는 행위에 해당이 되면 물론 경범죄 처벌법으로 신고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인근 소란 행위인데요.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등 크게 소리를 내거나 크게 노래를 부르거나 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안 중에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윗집에서 계속해서 층간소음이 심해지니까 아랫집에서 보복성으로 출근을 하면서 포르노 영상을 틀어놓고 출근을 한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윗집에서는 그 아랫집에서 틀어놓은 그 영상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고, 이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처벌을 하고 있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신고가 돼서 수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통신매체를 이용을 해서 음향을 도달하게 했다는 것이죠. 층간소음은 그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극단적인 경우에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 흉기를 휘두르다가 현장에서 여경이 그 현장을 이탈한 사건도 있었죠. 공동생활을 하는 공동주택인 만큼 서로에 대한 배려심과 이해심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